영상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법개혁 프레젠테이션 용으로 해서 이게 한 20분 분량으로다가 가능한지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법개혁, 선진사법제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인가 알아야 요구합니다. 배워서 정치합시다. 저의 모토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다. 뭐든지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사법개혁을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알고 싶지 않다. 어렵다. 두 번째, 배심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다. 뭐 재판까지 정치 성향으로 싸울 것이냐. 세 번째, 알아도 소용없다. 네 번째,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언론에서 계속 말하면 사람들은 속게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히 알고 나면 저희가 뭐 어렵다는 생각에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법 선진국의 모습을 봅시다.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지도한 것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저는 덴마크 같은 나라가 대단한 게 형사소송은 배심죄, 민사소송은 참심죄로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형사소송은 배심죄가 빨리 끝나고 그래서 민사소송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참심죄로 합니다. 영국은 지방자치가 발달돼 있고 치안판사제, 일반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 가정가사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전해 가지고 재판의 97%를 평화판사, 치안판사가 해결합니다. 영국에는 2만 5천 명의 치안판사가 있으며 직업법관은 약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국에서도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판검사 인용 숫자는 적고 대부분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거고 또 탐정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법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이건 히틀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그런 법이 양산돼서 국제 전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 이 재판까지 한 것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학자 출신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 있어서 잘못된 재판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대법원이 5개로 분화되어 있어요. 특히나 노동대법원에는 5명 법관 중에 2명이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치 이 대법원도 다 열려 있습니다. 일본, 미국은 수사기소 분리에 영장, 검찰, 시민, 대배심,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불기소해가지고 재정 신청 올라가면 검찰이 공소유지가 아닌 변호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선진국은 권력 간에 서로 견제 기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몇 가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 독재시대, 이게 역사적으로다가 이런 것을 알기 전에 여러 가지 검찰의 제도, 사법의 제도가 영미법, 대륙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법이란 것은 다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경찰이 수사, 기소, 독점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기소청을 넣어서 분리한 것이고 대륙법에서는 이 판사가 기소 권한까지 가지고서 재판을 하다가 그 기소 부분을 검찰 형식으로 떼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출발지가 경찰이냐 사법 분야의 차이인 겁니다. 결국은 영미법은 확실한 수사 기소 분리이고 대륙법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검찰에서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수사 기소 분리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합리적인 것이죠. 수사 기소 분리의 영장 청구 다양화, 불기소 시 공소제기 변호사제, 경찰의 지방자치, 수사처 도입 다 이런 것이 권력기관의 합리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 세력이 이승만 정부의 하수인 노릇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모든 수사 인력도 가지고 수사, 기소, 독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정희를 거치면서 더욱더 박정희는 이런 거죠. 아예 헌법에 검찰 영장 단일화, 청구권 단일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재하기가 편하게. 더욱이 법률가 양산을 원치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판사, 검사 필요한 인력만 뽑아서 그것만 배치하는 겁니다. 결국 변호사는 판사, 검사를 거치고 나서 변호사 하기 때문에 전관 예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80명만,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법률가 많은 부분에 필요한데 그런 것을 그래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신청제도 있는데 재정신청제도를 고소 고발 두 개 나눠가지고 고소권은 재정신청에서 법원으로 넘기지만 고발권은 고등검찰로 올려서 다시 심사하고 그러나 결국 한통속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BBK 같은 사건이 덮인 거와 이런 배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소 고발 사건은 나중에 이렇게 결과를 통보하지만 검찰 스스로 내사한 것은 그 내사하고 나서 자료만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사를 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당사자한테 내사를 했는데 당신이 죄가 없어서 기소를 안 한다고 통보를 해줘야죠. 내사해서 갖고 있는 70년 역사에 이게 제일 큰 그 검찰의 힘의 그 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 그 뒷구녕 조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사법개혁 떠나서 고쳐야 되는 사안. 사법개혁의 핵심은 배심제 도입입니다. 배심제하고 참신제가 있는데 일단 멈추고 사법개혁의 핵심은 배심제 도입. 배심제는 인류 역사의 제도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배심제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재판에서 잘 잡기까지는 13세기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배심제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주리 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흑인 노예 제도를 거부하는, 그래서 탈출한 노예가 잡혀왔는데 배심원들이 쳐준다든가, 러시아 역사에 어떤 여자가 시장을 총으로 쐈는데 무죄 판결, 그러니까 시장이 포괄적인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 인민의 당연한 이 권리로서 무죄 판결.
그게 이제 그 영화 닥터 지바고에 처음 나오는 그 총 쏘는 장면, 이제 그것이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현재 배심제를 그대로 잘 적용한 나라는 미국 하나예요. 지금 뭐 러시아라든가 스페인 몇 나라에서 배심제를 돌리고 있는데 주리 눌리피케이션 이 기능을 억제하려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막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배심제는 인민의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법조차도 거부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배심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뭐 참심제가 20세, 21세,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적용이 되지만 참심제가 적용이 된 배경에는 그러한 것도 있고 비연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1923년도부터 참심제가 자리 잡고 사회주의권, 공산권 이런 데서 참심제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배심제나 참심제나 전 세계 제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배심제 원형, 참심제 원형 요거는 참심제는 재판관의 2배수로다가 적용돼서 3분의 2 절대 다수의 찬성을 얻어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데 결국은 재판관을 배제하고 나서라도 참심원들이 그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이제는 독일에서는 2심에서는 재판관 수는 3명이지만 참심원이 2명으로서 참심원한테 비토권의 권한을 줬다는 거.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요. 이게 배심제와 참심제는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배심제를 특이하게 적용하는데 유죄냐 무죄냐 하나 더 추가해서 제3의 판결 죄는 있지만 증거가 없다 무죄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놨는데 성추행 같은 사건에 그러한 판결을 내린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심제, 탐심제 2개 중에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배심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참심제로 갔지만 참심제보다도 못한 그 권리를 뺏겼어요. 그러니까는 재판관의 권한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뭐 재판원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뭐 바꾼 모양이에요. 일본은 완벽한 사법개혁에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개혁을 못했지만 또 완벽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보자. 전 세계 법체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립배하고 영미법 이렇게 나누지만 영미법은 판례가 중심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립법은 로마 민법, 교회법, 상법에 근거안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헌법과 행정법 이렇게 공법이 추가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영미법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 그 다음에 수정헌법 그 2개가 기초이고 판례가 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륙법에서는 많은 경우 법을 만들죠. 그 정도 차이인데 이거의 차이점을 이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전 세계가 이렇게 법체계가 있다는 거. 대한민국 법체계 그러면 어떻게 봅시다. 대한민국은 뭐 일본 따라 대륙법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도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제도인 대통령제가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미국과 영국의 금융, 정보통신, 세법, 지식재산권 등등
다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법률을 다 받아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제가 왜 사법개혁에 몰두하게 됐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사모였었는데 한명수 총리 뇌물 사건을 거의 10년을 지나서 되돌아볼 적에 한명수 총리가 가졌던 모든 이 고초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검찰제도, 잘못된 재판제도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명수 총리의 모해 위증을 주도했던 검찰도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박범계 장관이 마지막 그 처리를 넘겼어요. 조작. 박범계 정치인도 저는 의심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명수 총리의 진실, 진술한 한만호 씨는 결국 그렇게 진술을 번복해서 그 대가로 다시 징역 2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자살하고 본인도 출소에 사망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있습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괴담이에요. 현재 이 모해 의증에 동원됐다가 나온 사람이 했는데 이거 박범계가 넘겼죠. 법원, 검찰 둘 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 법원, 배심제도, 개헌. 이제는 이제 개헌과 사법 개혁을 딱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영장 단일주의, 다원제를 바꿔서 수사 기소 분리가 확실하게 되고, 재판은 배심제 도입이고, 그리고 재판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 소환 기능을 부여합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 가지 모두가 되게끔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이루지 못했죠.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재판도 개판이에요. 정봉주, BBK 이거는 나중에 거꾸로 됐죠. 노회찬 삼성 뇌물검사 공표를 홈페이지에 기재했다 해가지고 의원직을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의 70%는 심리 불속행 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출신을 써야 좀 들여다봅니다. 이러한 제도. 또 하나는 로스쿨 나이. 로스쿨 출신은 자격시험제로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인원수 제한으로다 뽑는 제도는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위헌입니다. 일본과 한국 빨리 이거를 고쳐서 많은 법률가 양산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법률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또 시민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선출직이라든가 법조 일원화 해서 나중에 평생 직업으로다 판사나 검사를 지원하게 해서 판사나 검사 독립적인 그러한 판결을 하는 그러한 사법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기가 막히죠. 생략합니다. 양승태 여러 진보 코트 여기 또 다 나옵니다. 여기 자료가 대비로 나와 있는데 상고법원 이건 일본도 하고 그랬어요. 일본 최고재판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도 상고법원을 추진했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문제예요. 이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문제 다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얼마나 개판인지 여기서 나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50개 주가 50개 주 다 각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관간 골라서 심판합니다. 심판 기준은요 합리성이에요. 규제 합리성입니다. 합리성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 방식에 대한 고찰 이겁니다. 배심죄는 무죄 판결은 항소 금지니까 사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미법에서는
유죄 사건만 상고해서 대법원이 보는데 그때 절반 정도로서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거는 열려 있는 거죠. 대한민국 거꾸로 무죄를 올려가지고 절반으로 다 유죄로 바꿔요. 유죄는 더 엄격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유죄는 3분의 2 평결로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절반으로서 선진 사법 체계, 수사 기소 분리, 기소청 독립, 공소유지는 변호사에게, 공판 중심주의, 3심, 7심도 변론 공판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대법원을 많이 뽑던지 아니면은 대심들에서 2심들에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3심만 하던지 헌법재판소, 국제인권위원회 가입으로도 헌법재판소도 국제인권위원회 감시를 받도록 정리합니다. 세 가지예요. 수사기소 분리, 검찰 영장 단위 유지하기 가능하고, 두 번째 배심제 도입, 세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소 기능. 요 세 가지가 사법을 선진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알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감시합시다. 감사합니다.